자, 여러분들 일단 고3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 아마 어제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시험 보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뭐 영어 학원이나 뭐 어디 또 학원에 갔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보거나 하는 날에는 체력이 장난 아니게 빨립니다. 평소에 그냥 중간에 막 자는 시간도 있고 좀 쉬는 시간도 있는데, 이건 집중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확률과 통계 8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보고요. 범위가 사실 3월 모의고사는 의미를 크게 두기가 좀 어려운 것이 범위가 좁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항 정리 전까지 이제 중복조합까지가 시험 범위였을 거고 점차 늘어나간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표현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좀 더 마음이 안심이 될 건데, 봐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랑 미적분이란 과목이 있을 때, 기하는 요즘에 너무 아웃사이더니까 약간 언급 안 할게요. 확률과 통계는 쌤 생각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생각도 많은 학생들의 생각이긴 한데, 1단원, 2단원, 3단원이 크게 있고요. 미적분도 1단원, 2단원, 3단원이 크게 있어요. 확률과 통계, 얘가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쵸? 미적은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돼 있을 때 난이도가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1단원이 가장 어렵고 3단원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는 이런 추세예요. 그런데 미적분은 1단원이 제일 쉽고 3단원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이런 추세이거나, 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추세거든.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는 단원, 이게 출제 범위가 1단원까지 딱 잘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잘 보더라도 6월 범위, 9월 범위, 수능 범위까지 합치면 앞으로 어려워질 일밖에 없어. 왜? 뒷부분이 어려우니까. 근데 확률과 통계는 1단원이 일단 가장 어렵고 점점 공감을 할 거야. 니들 1년 동안 확률과 통계 공부하면서 또는 반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아, 확실히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다, 통계는 그냥 하다 보면 되게 습관화돼서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구나를 깨달을 거니까, 그래서 점점 문제가 조금 순화되고 뭐 괜찮게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통계 부분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1단원이 밀집되어 있는 3월 모의고사가 좀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 시험 총평을 드리자면 공통이 좀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대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공통에서 더 많이 틀렸을 거고, 선택 과목은 특히나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23번부터 아마 한 27번까지 푸는 동안은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풀었을 거야. 그러다가 28번에서 4점은 4점이다 이런 생각 들다가, 29번은 뭐 할만은 하다 이런 생각 들다가, 30번쯤 돼서는 어렵긴 하다. 근데 이것도 소름 돋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28번, 30번, 29번이 있는데 얘가 만만치 않았고, 그 다음에 얘도 좀 어려웠고, 29번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고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쌤은 이제 23번부터 이렇게 해설을 하긴 하겠으나 처음엔 정말 스무스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항상 여러분들 시험은 특히 내신은 기록에 남지만 모의고사는 남지 않잖아. 그럼 모의고사 볼 때 우리의 적절한 마인드는 뭐겠니? 무조건 긍정회로 돌리셔야 돼요. 반성도 하셔야 되겠지만 모의고사 때문에 낙담하면 안 돼. 이게 여러분들 어떤 결과도 안 남기는 거 알죠? 어디에 기록이 남지도 않고 그냥 연습에 불과해요. 그러면 잘 봤으면 자만할 게 없고, 또 못 봤어도 크게 낙담할 게 없어. 더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시험 결과를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계시는 마세요.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 23번부터 해설을 시작할게요. 자, 23번은 그 틀리는 사람 없죠? 틀리면 이따가 좀 맞고 가야 되니까 집에 진짜 킹받게 하지 마세요. 자, 3p2 같은 경우에는 민망한데요. 그냥 3 곱하기 2니까 6이죠. 그 다음에 3파이 2 같은 경우에는 중복순열, 3의 제곱이니까 9죠. 그래서 6 더하기 9기 때문에 자, 18이 돼서 이제 4번으로 끝나겠지. 여유 좀 부려봤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6 더하기 9는 18이니까,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15니까 1번으로 이렇게 좀 지나가 볼게요. 로마식 농담. 자, 그 다음에 노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4번 문제는 원순열 문제. 쌤이 분명히 원순열을 꼭 나올 거라 그랬잖아. 근데 원순열이 그냥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5명을 원에다 배열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유제 1-1번 느낌 아니야? 교과서 1번 느낌이죠. 5명을 원에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지랄지랄 할 것, 뭘 해볼 것도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한 명을 먼저 배치하고 4명을 직순열로 배치한다. 뭐 이런 설명도 아까워. 그치? 그러니까 그냥 4팩토리얼에서 24. 그래서 3번. 여기까지 푸는데 뭐 시간 안 걸렸죠? 몇 초 안에 후두둑 넘어간 거 맞지? 근데 이런 쉬운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25번에 가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는데 너무나 심플하죠. 왜냐하면 같은 문자가 적혀있는 카드끼리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같은 것이 분명하지. 근데 양쪽 끝에 B가 적힌 카드가 온다 그랬으니까 25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B를 두고 맨 끝에도 B를 두겠죠. 근데 세 개의 B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 아니죠. C라는 걸 사용하는 건 어떤 때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일 때 C를 선택하죠. 그런데 얘는 서로 다른이 아니기 때문에 C로 어떤 B가 올지 고려도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냥 B 두 개를 넣어주면 돼. 다 같은 거니까. 그럼 그 사이에 뭔가를 배열하기 시작하면 되잖아. A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 다음에 B 하나 남았고요. C 2개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A 3개, B 하나, C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 체크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쌤은 조합으로 했어요. 총 6개가 있으니까 자 6C 3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세 자리 중에서 뭐 B가 들어올 한 자리를 골라준다 라고 하면 두 자리엔 C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20 곱하기 3이어서 60이겠고 이걸 이게 조금 이거보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편한 학생들은 3팩, 2팩분에 6팩을 갈겼을 거고 뭐 이래봤자 똑같이 60이 나왔을 거니까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겠죠. 이거는.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싶어. 기본기가 아직도 좀 덜 갖춰져 있는 학생은 내가 B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이쪽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만 개념을 정리해 드리자면 NCR을 사용하려면 얘네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이어야 되고 얘도 서로 다른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내가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강조 많이 했잖아.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다. 근데 B 3개가 다 동일하니까 서로 다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B 2개를 배치하면 된다 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2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번은 서로 다른 6개의 공이 있는데 얘를 세 주머니 A, B, C에 나누어 넣을 때 주머니 A에 넣은 공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얘는 23, 24만큼 쉽지는 않으나 그래도 금방 사고할 수 있는 게 맞죠. 봐봐. 공이 다 달라요. 공이 다 달라. 그러면 공이 A공이 있고 B공이 있고 C, D, E, F공이 있었던 거야. 얘를 주머니에 넣을 건데 자, A가 이렇게 주머니로 있고요. B도 이렇게 있고 자, C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경우의 수를 셀 건데 A에 넣은 공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래. 그러면 여기에 일단 3개를 집어넣는 게 맞겠죠. 그치? 그러면 6개의 서로 다른 공이니까 3개를 넣을 때 누굴 넣을지가 중요한 거잖아. 다른 공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아야 돼? 세 개? 자,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여기 넣겠죠. 괜찮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경우 A랑 B랑 C가 여기 탕 하고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나한테 이제 D, E, F 남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D, E, F는 B 또는 C에 이제 나머지가 다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숙련이 덜 된 학생들은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직 초보자들은 갑자기 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으니까 여기 0, 여긴 셋, 여기 1, 여기 2, 여기 2, 여기 1, 여기 3, 여기 0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걸 너무 비난하진 않을게요. 근데 어차피 D, E, F란 공이 얘 또는 얘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D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2개, E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2개, F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2개니까 2의 3승이 그냥 곱해지면 중복수열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모두가 한 곳에 몰빵되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8개인데 실제로 이 감각이 날 서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0, 3이면 3개 중에 3개를 뽑아서 C에 넣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3개가 다 들어갈 거니까 한 가지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겠지. 근데 3C2로 뽑으면 얘가 3가지고 얘도 3가지니까 다 더하면 8가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초보적인 방법에 속하겠죠. 당연히 중복순열로 계산해서 2의 3승을 계산하는 게 제일 편리할 거고 계산하시면 20 곱하기 8 맞니? 그래서 160. 내가 아까 듣기로는 얘를 15로 계산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6C3은 20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26번이었고. 야, 근데 15로 풀면 답이 있어? 120인데 있니? 있네. 싸발. 야, 6C3 20이야. 자, 그 다음에 27번이 이제 3점의 마지막 문제죠. 쌤이 중복조합 A, B, C, D 나올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더 어려운 조건이 붙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쉬운 조건이 붙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거는 일단 A, B, C, D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뭐라고 주어졌어? 조건에? 자연수. 그치? 자연수니까 우리 함부로 못 쓰면 안 돼? 중복조합 바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지금 혼자 다른 게 하나 있죠? 걔가 주인공이 누구야? D잖아. D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복조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D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가는 게 맞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제일 먼저 D가 가장 커지면 일단 D가 3이 될 수 있을 거니까 D에다 3을 딱 썼단 말이야. 그러면 A, B, C를 더해서 1이 돼야 되는데 다 자연수니까 최소 1, 1, 2만 더해도 3이 되죠. 그러니까 D가 3이 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 일단 탈락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의미 아닌 정수면 가능했을 거지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너무 하찮게 보시고 막 못 읽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자연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D가 2일 때니까 자, D가 2가 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4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모두 다 자연수니까 얘한테 1 주고 1 주고 1 주면 나머지 추가로 누구한테 1만 줄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3H1만 하시면 될 거고 어차피 3H1은 3C1과 같으니까 여기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시겠지. 그치? 그 세 가지 케이스라는 게 되게 간단해. 2, 1, 1, 1, 2, 1, 1, 1, 2일 거 아니야. 자연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D가 1일 때가 있을 것이고 이게 마지막 경우겠죠. D가 0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치? D가 1이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당연히 7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자연수기 때문에 얘한테 1 주고 1 주고 1 줬다고 치면 이제 4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골라주면 될 것이고 얘를 계산하시면 6C4니까 15가 이렇게 나오시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 더하기 15가지여서 18가지가 정답이 될 텐데 원래는 수능 때 정도 되면 27번이 약간 위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산모니까 27번의 난이도를 굉장히 쉽게 줬다. 내가 아까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선택 과목이 쉽다고 한 이유는 27번까지의 난이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는 스르륵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4점이랑 이제 맞짱 까셔야 되는데 28번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문제가 살짝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소름 돋게 어렵진 않지만 이거부터는 조금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전보다는.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일단 제일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원이야, 원. 원이니까 원순열이 일단 섞이는 거야. 맨 밑에 혹시 몰라서 괄호를 봤더니 단조건에 회전하여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문제 자체가 원순열 베이스구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 원순열을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주의 깊게 잘 읽으셔야 돼요.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4개의 접시가 있어요. 그러면 접시가 있는데 자, 접시는 같은 접시입니다. 그러면 접시가 이렇게 접시가 같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접시의 모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접시끼리 일단 구별이 돼야 안 돼? 구분 안 된다. 그래서 접시 자체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걸 일단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4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빵 5개. 그러면 다른 빵이야. 서로 다른 빵입니다. 그러면 빵 1, 빵 2, 빵 3, 빵 4, 빵 5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은 구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초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 다음에 사탕을 봤더니 이번엔 또 같은 사탕이야. 이거 괜히 준 거 아니겠죠? 사탕은 또 종류가 같아? 그러면 그냥 사탕 곱하기 5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탕끼리는 뭐야? 또 구분이 안 되세요. 자, 여기서 초점 잘 맞춰야 된다, 얘들아.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운 이유는 접시는 같은 접시고요. 사탕도 같은 사탕인데 빵은 다른 빵이야.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접시에다가 누군가를 올릴 때
이 접시에다가 누굴 올리고 저 접시에다가 누굴 올리고 할 땐 처음엔 접시끼리 구분이 없겠죠. 봐봐, 너희가 빵을 이 접시에다가 뭐 2개 주고 얘한테 하나 주고 할 때 얘한테 2개 얘한테 하나 주는 경우랑 얘한테 2개 얘한테 하나 주는 경우가 똑같죠. 그치? 접시가 똑같으니까. 근데 빵이 만약에 2개가 갈 거면 빵 1, 2가 갈 건지 아니면 빵 1, 3이 갈 건지 빵 1, 4가 갈 건지 이런 건 다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 빵이 다른 빵이니까. 그리고 사탕은 똑같기 때문에 사탕을 2개 주고 2개 주면 그냥 주는가 보다 하는 거지 누굴 2개 줄 건지는 상관없죠. 사탕은 같은 종류니까. 따라서 사탕은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개수만 주의하면 돼. 빵은요, 개수랑 종류를 둘 다 고민해야 되는 거 맞죠? 그치? 자, 이런 베이스로 일단 시작을 할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는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는다. 그 다음에 각 접시에 담는 빵의 개수와 사탕 개수의 합은 3 이하이다. 이렇게 출발을 할게요. 그럼 접시가 4개 있으니까 얘를 원에다가 배열을 할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접시 위에 일단 빵을 먼저 올릴 거예요. 접시 위에 빵을 올리면 이렇게 4개의 접시가 있을 때 결국에는 빵이 1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1개, 1개, 1개 들어가면 몇 개 남아? 2개 남죠. 2개 남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2개를 갖게 되고 나머지는 다 1개씩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봐봐. 너희가 내가 빵을 접시에 올릴 때 OC2로 2개가 어떤 2개가 뭉쳐있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빵이 2개 들어가는 접시가 있을 건데 걔가 1, 2일 수도 있고 1, 3일 수도 있고 4, 5일 수도 있고 3, 4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2개를 뽑아줘야 되죠. 같이 올라갈 애가 누군지. 그래서 OC로 골라줬어. 이게 열이잖아. 10. 어차피 10을 곱할 거니까 내가 그 중에 한 케이스를 봐도 되지.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빵 1이랑 빵 3이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로 봅시다. 얘네들이 모이기로 한 거야. 쌤, 1, 3이 안 모이면 어떻게 해요? 1, 3이 안 모일 걸 대비해서 난 10을 곱하잖아. 다른 경우도 보려고. 그럼 봐봐. 접시 종류가 3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빵 2랑 빵 4랑 빵 5가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가면 되죠. 접시가 3개가 똑같으니까 2, 4, 5나 4, 2, 5나 똑같을 거 아니야. 접시 종류가 같으니까요. 그쵸?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어. 그 다음 얘들아 뭐 해버릴까? 뭐 해버릴까요? 배열해도 돼요. 원에다 그냥 배열해도 돼요. 원에다 바로 배열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탕 나눠준 다음에 배열해도 되거든요. 자, 일단 OC 한 다음에 얘를 배열을 그냥 끝내버려도 될 것 같아. 자, 배열을 끝낼 거야. 그러면 이 접시, 이 접시, 이 접시, 이 접시가 이제 다 서로 다른 접시죠. 얘를 원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할 거야. 그럼 봐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서로 다른 접시 4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열하는 거 아니야?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마치 A, B, C, D를 배열하는 것처럼 몇 팩을 곱하는 거야? 3팩을 곱하는 거 맞죠? 자, 3팩을 이렇게 곱하실 거라고. 그러면 배열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4개를 여기다 배열하는데 3팩으로 배열했으니까 여기에 일단 빵 1, 2세트가 오고 빵 1, 3이었니? 자, 1, 3세트 오고 빵 2가 오고 빵 4가 오고 자, 빵 5가 왔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배열이 끝났죠. 얘네한테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사탕만 올려주면 되죠. 사탕을 이제 올릴 건데 자, 얘가 일단 몇이니? 60이잖아. 그치? 그럼 60에다가 곱하기 이제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미 60의 배수는요 1번이랑 3번밖에 없죠? 아니니? 하나 더 있니? 아니지. 3번이랑 5번밖에 없죠? 60의 배수는.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일 텐데 60에 곱해지니까. 그럼 이제 사탕을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미 고정돼 있기 때문에 사탕만 나눠주면 되지 이제 새롭게 원순위를 할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사탕을 나눠준다고 그냥 생각해버려도 될 것 같아. 봐봐. 얘는 이미 2개가 차 있고요. 1개고 1개고 1개인데 사탕과 빵을 합쳐서 3개 이하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돼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는 게 편하지 않을까? 혼자만 2개가 차 있잖아.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까? 사탕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면 1개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얘들아, 어떤 사탕을 줄지는 결정 안 해도 되지. 사탕 다 같은 종류니까. 그럼 여기 1개가 올 수 있어? 그럼 몇 개 남았어, 사탕? 4개 남았죠. 4개가 남으면 얘들이 최대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개,
2개, 0개 가능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2개, 1개, 1개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 이건 괜찮잖아. 근데 1개, 1개, 1개는 안 될 거 아니야. 4개 남았으니까. 오케이, 이거 괜찮고요. 이번에는 얘한테 사탕을 0개 줄 수도 있잖아. 0개 주면 총 5개 남았기 때문에 2개, 2개, 1개 이렇게 일단 경우의 수가 있겠지. 2개, 2개, 1개, 5개 있으니까. 이거 말고 있니? 없잖아. 3개 못 주잖아. 2개, 2개, 1개밖에 없겠죠. 그런데 봐봐. 얘한테 사탕을 딱 하나 준 경우야. 그럼 이제 사탕을 2개, 2개, 0개를 줄 거면 이미 빵 2, 빵 4, 빵 5로 서로 다른 3개의 접시가 되어버렸죠.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한테 2개, 2개, 0개 줄 수도 있고 2개, 0개, 2개 줄 수도 있고 0개, 2개, 2개 줄 수 있으니까 2개 올라갈 2, 0을 배열을 하셔야 되겠죠. 2, 0. 그럼 0이 어디로 갈지 배열하려면 여기 3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개짜리, 2개짜리, 0개짜리. 얘는 2개, 1개, 1개이기 때문에 211일 수도 있지만 121일 수도 있고 112일 수도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3개가 있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탕을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각 경우에 대해서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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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의 수가 9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답이 540으로 이렇게 맞히실 것 같은데, 쌤이 생각했을 때는 28번 문제가 이제 나 조금만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를 한 것 같고요. 빵 종류가 달랐고 사탕은 종류가 같았다는 걸 고민하면 조금 이제 면밀하게 따져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28번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기하로 가버렸네. 다음으로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번을 혹시 맞춘 학생들이 있니? 저요. 맞췄어요? 왜냐하면 쌤이 29번은 4점이긴 한데 여러분들 중에 맞춘 학생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쉬웠어요. 생각보다는 쉬웠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인트로를요 빨리 어떤 안목을 가지고 발견해내고 그랬으면 좀 빨랐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은 웬만하면 그 범위를 처음에 고려를 많이 했겠죠. 그치, 범위를. 자, 봅시다.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6개를 선택한 후에 얘들을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근데 가족권에 뭐라 나와 있냐면 숫자 1, 2, 3을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한대. 그러니까 무조건 1, 2, 3 다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선택한 6개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 거냐면 일단 내가 1이랑 2랑 3을 하나씩은 일단 골라놓고 다 1개 이상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중복 허락해서 누구를 더 뽑았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합을 고민할 때요, 자, 여기 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합의 최소값이 있을 거고 합의 최대값이 있겠죠. 얘들아, 1, 2, 3을 이미 하나씩 뽑아 놓은 상태야. 근데 3개를 더 뽑아야 되지. 그러면 이 합이 가장 작으려면 누구 3개를 뽑아야 돼? 1, 3개를 뽑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 1, 1을 더 뽑은 거야. 그럼 총 6개 뽑았고 1, 2, 3이 다 하나씩 있고 중복 허락했으니까 1만 4개, 2 하나, 3 하나잖아. 그럼 얘 합이 몇인데? 9 아니에요? 그쵸? 아, 얘가 9네. 따라서 합은 무조건 9 이상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1, 2, 3 뽑아놓고 1, 1, 1 뽑았으니까 이게 제일 작은 거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1, 2, 3을 뽑아놓고 제일 크게 되려면 누구를 더 뽑아야 돼? 3이죠. 3을 3개 더 뽑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6개가 되었을 때 가장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몇인데? 15죠. 괜찮아요? 그러면 합은 9 이상 15 이하일 수밖에 없네? 이 범위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지. 이게 좋은 인트로입니다. 이거를 생각을 했으면 나 조건에서 뭐야? 합이 4의 배수라고? 그럼 누구밖에 없단 얘기야? 그렇지. 합이 12가 되는 경우를 골라라랑 똑같은 얘기죠. 그치? 이걸 뽑아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좀 쉬워졌을 건데 어차피 내가 최대한 작게 뽑으면 합이 9가 될 거고 최대한 크게 뽑아봤자 합이 15가 되니까 그 사이에는 4의 배수가 12밖에 없구나.
따라서 12가 나오는 경우를 고르라는 거네 라는 생각이니까, 자 1번 12가 나오려면요 이미 잠깐만 1, 2, 3을 뽑아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12를 만들려면 여기서도 좀 안타까운 경우 생겼을 것 같아. 이걸 파악해 놓고도 경우를 못 나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합치면 6이죠. 그럼 6이 추가로 나와야 되지. 그러면 1, 2, 3, 1, 2, 3도 괜찮죠. 그치? 1, 2개, 2, 2개, 3, 2개 되면 합이 12겠죠. 또 방법이 있겠지. 뭘까? 1, 2, 2, 2, 2, 3. 이 세 개 있어도 6이니까. 그치? 아, 이렇게 뽑으면 얘도 합이 10이고 얘도 합이 12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6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얘를 가지고 6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체크하면 그게 정답이 되시겠죠. 그치? 그럼 봐봐. 얘는 1, 2개, 2, 2개, 3, 2개인데 걔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6C2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2팩, 2팩, 2팩분의 6팩 맞아요. 근데 6C2로 2자리, 4C2로 2자리, 2C2로 2자리 이렇게 뽑아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15 곱하기 6이니까 90개의 경우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 4개에 1 하나, 3 하나니까 6자리 중에서 4자리로 2의 자리 골라주고, 그 다음에 2자리 중에서 1자리로 1의 자리 골라주면 남은 자리에 3이 가겠죠. 여기 가디스냐? 4팩분의 6팩 해도 됩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뭐가 나온다? 30이 나오시겠지, 이렇게. 그래서 90과 30을 이렇게 더하신 게 120으로서 정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처음에 좀 어려운 척 해놨지만 결국에는 만족하는 4의 배수가 12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그것만 파악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게 29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들아 마지막으로 30번 문제인데요. 30번이 이제 확률과 통계의 킬러죠. 모든 선택 과목의 킬러 문제가 30번에서 출제가 될 건데, 뭐 이 문제는 아주 소름 돋게 어렵지는 않으나 그래도 30번이면 30번 역할을 좀 해야 되겠지, 뭐 되게 소름 돋게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단 구조를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 집합 x는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x에서 x로의 함수를 개수를 체크하는 거니까 일단 정의역이 이렇게 x로서 1, 2, 3, 4, 5 이렇게 있고요. 치역도, 공역도, 나 이거 왜 y라고 적었어? 공역도 x니까 x가 이렇게 되어서 1, 2, 3, 4, 5가 있겠죠. 그리고 각 원소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f라는 함수를 땅 하고 만들 건데, 얘의 개수를 구하시되 저 조건이 다 만족하게끔 구해라. 얘들아, 근데 일단 봐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전체 개수는 몇 개야? 5? 5의 5승이죠. 원래는 1도 5개, 2도 5개, 3도 5개 다 5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5의 5승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근데 일단 가족권 한번 보세요. 가족권. 가족권이 의미하는 바가 뭐니? 맞아요. 가족권이 의미하는 바가 더 큰 정의역이 더 크거나 같은 치역을 선택해야 되니까 중복조합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일단 중복조합 문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조건에 보니까 F는 1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4 곱하기 F5는 20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얘들아 봐봐. F가 1이 아니란 얘기는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으니까 개수가 많죠. 그럼 차라리 F가 1인 경우를 보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렇지 않아? 여사건으로. 두 번째, F4랑 F5를 곱한 게 20보다 작대. 근데 20보다 곱해서 20보다 작으면 되게 많잖아. 근데 20보다 크거나 같아진 게 더 적죠. 4, 5 곱하면 20이고 5, 5 곱하면 25니까 걔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내가 A라는 사건을 줄 건데, A라는 사건이 F2가 1인 사건이야. A라는 사건이.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요. F4 곱하기 F5가 20 이상인 사건이야. 그럼 얘들아,
A여라고 하면 A여 사건은 뭐가 될 거냐면 F2가 1이 아닌 사건이겠지. 그리고 B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얘는 F4 곱하기 F5가 20보다 작은 사건이겠지. 자, 이 문제는 구조적인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 보세요.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N 해놓고 나 조건 봐봐. F2가 1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A여이면서 F4 곱하기 F5가 2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 B여인 거죠. 이렇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A가 아니면서 B도 아닌다. 이걸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이거니까.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더 불편하고 얘가 더 불편하니까 얘를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을 거고.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해보자. N, A 합 B의 전체 여이지 않을까?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기 N, A 합 B이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가조건을 만족한 상태의 전체이기 때문에 5의 5제곱이 아니라 일단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전체가 되겠지. 거기서 A와 B를 합친 것을 개수를 빼주면 봐봐. 난 결국 얘를 구하는 거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를 제외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빼주겠죠. 전체에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아, 그럼요. 쌤, 제가 이거 구하는 방법 알고 있는데 얘는 NA랑 NB를 더한 다음에 여기서 NA 교 B를 이렇게 빼면 그게 이 친구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쵸? 그러니까 쌤이 NA랑 NB를 구하고 NA 교 B도 한번 구해볼게. 안 어려울 거예요. 안 어려울 거야. 잘 봐봐. 그러면 NA라는 건 뭐냐면 FE가 1인 경우잖아. FE가 1인 경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보자. X가 이렇게 있고 X가 또 이렇게 있는데 1, 2, 3, 4, 5고요. 얘도 1, 2, 3, 4, 5예요. 근데 FE가 1인 경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럼 FE가 이렇게 1로 갔을 거야. 2가 1로 갔다고. 그러면 1은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 1한테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안 들어. 1은 무조건 1한테 갈 거니까. 그러면 3, 4, 5만 보내주면 되는데 3, 4, 5가 1부터 5까지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중복 조합으로 선택해야 되고 더 큰 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래서 OH3이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럼 얘가 7C3이기 때문에 얘가 35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일단 NA가 35가지인 게 맞겠지. 자, 이렇게 NA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 NB 한번 구해볼게요. 자, NB라는 건 F4 곱하기 F5가 20 이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죠. 자, X가 이렇게 있고 또 X가 이렇게 있는데 1, 2, 3, 4, 5 있고요. 이쪽도 1, 2, 3, 4, 5 있어. 그런데 봐봐. F4 곱하기 F5가 20 이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5한테 가거나 아니면 5, 5한테 가는 경우밖에 없죠. 그치? 그러면 4, 5한테 갈 거면 얘가 이렇게 4한테 가고 얘가 이렇게 5한테 오는 경우밖에 없지. 4, 5한테 가려면. 거꾸로는 안 되잖아. 더 큰 게 더 크거나 같은 함수값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4, 5 이렇게 갔어. 그럼 1, 2, 3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 2, 3, 4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 선택하면 되죠. 왜? 4까지는 갈 수 있잖아. 5까지는 못 가도. 그래서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다. 플러스 왜 더하냐면 4, 5를 봤으니까 이번엔 5, 5도 봐야지. 왜? 그래도 20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보셔야 되고요. 그럼 F4랑 F5가 둘 다 5니까 1, 2, 3은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이렇게 3개 선택한다. 그럼 얘를 구해주시면 둘이 더한 게 7 빼기 1이니까 6C3 20이고요. 얘는 아까 했지? 35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가 55 이게 NB겠죠. 괜찮아요? 자, 이게 NB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NA교B만 구하면 되니까 A교B라는 건 F는 1이면서 F4랑 F5는 20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 뭐 또 그릴 필요 없으나 쌤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 자, X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는데 1, 2, 3, 4, 5예요. 그리고 여기도 1, 2, 3, 4, 5야. 자, 재밌는 게 뭐냐면 f가 1이면서니까 f는 1로 고정. 따라서 f1도 1로 고정. 이 상태야. 근데 비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4가 4한테 가고 5가 5한테 오는 경우를 먼저 보면 이제 3만 정해지면 되는데 1, 2, 3, 4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3은? 그러니까 4개가 먼저 될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4가 이렇게 5한테 온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하나만 3이 골라주면 되니까 5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9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 선생님, 그러면은 얘가 35개고요. 얘가 55개고 얘가 9가지니까 이 NA야 B라는 것의 전체 개수는 둘이 더한 게 90이고 9를 뺐으니까 81개네요. 얘가 81이네요. 이렇게. 나한테 이제 뭐만 남았어?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만 우리가 세주면 되죠.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는 중복 조합만 고려해주면 되니까 5개 중에 중복하라 해서 5개 선택하는 거여서 OH5 이게 전체고요. 가를 만족시키는. 거기서 81개만 이렇게 빼주면 얘가 정답이 되겠네. 그치? 그럼 OH5를 계산하면 얘가 9C4잖아요. 그럼 얘가 9, 8, 7, 6에 4, 3, 2기 때문에 슥슥 지워버리시면 63 곱하기 2니까 126에서 81을 이렇게 빼는구나. 정답은 최종적으로 45가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대단히 쉽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30번한테 기대하는 기대치는 뭐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수능 날에 30번을 풀 때도 이거보다 난이도가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을 건데 쌤이 그나마 확신해 드릴 수 있는 건 수능 30번은 경우의 수에서 나올 거예요. 확률이나 통계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결국 가장 어려운 파트가 경우의 수 1단원이기 때문에 30번은 계속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데 이 정도면 아주 까다롭진 않아요. 여러분들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얘와 얘를 둘 다 만족하는데 얘도 여사건의 개수가 훨씬 더 적고 얘도 여사건의 개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얘와 얘를 둘 다 만족시킨다를 오히려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체에서 6건을 빼준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 문제 풀 땐 용이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보면 23번부터 30번까지 일단 모든 문제 해설을 진행을 했고요. 더 이상 뭐 쉬웠다는 말로 여러분들을 더 낙담시키진 않을게. 근데 뭐 난이도는 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학교에서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그 내신 시험에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쌤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3월 모의고사도 한번 준비해 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음 시간까지 이거 오답 좀 해옵니다. 아시겠죠? 오답이라는 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다시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지금 다시 본다면 난 이거 다시 풀어서 맞출 자신이 있다까지 준비하는 게 오답 노트니까 양식은 자유예요. 오케이, 한 3분만 쉬었다가 수특 그 2문제 남았거든요. 우리 레벨 2까지. 그래서 수특 그 2문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특이 없는 학생들은 여기 쌤이 프린트 해놨으니까 한 분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고. 네, 빨리 다녀오세요.
100분위는 이제 100% 중에서 너가 상위 몇 프로인지 체크하는 게 100분이죠. 100으로 전체 인원을 100명이라고 봤을 때, 가정했을 때. 은진아, 저기 정수기 옆에서 마른 거 이거 지혁이 하나만 갖다 줄래? 고마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7번이랑 8번을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풀어보시고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7번, 8번 잠깐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줘. 자, 7번이랑 8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할만할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좀 할만한 문제도 있고, 그렇죠. 쌤 얼굴이 조금 부어 보여요. 쌤 부었어. 근데 쌤이 뭐 라면 먹고 이래서 부은 게 아니라 여기 쌤 수술했잖아. 광대뼈 부러져서. 기억나니? 네. 근데 내가 잘 때 여기로 이렇게 잤나 봐. 오늘 아프더라고. 그래서 여기 실제로 부었어. 여기가 그러네. 얼굴이 부은 것 같아요. 여기가 부었어. 그래서 내일 결혼식 가야 되는데, 물론 내 결혼은 아니지만. 일요일 오늘 정장 입고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응? 정장 입고 왔나? 내일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일요일도 내일 집에 들어가지 말란 얘기야? 제발 그거 갈아입어요. 일요일 수업할 때. 내일 수업을 갈아입어요. 내일 수업이 밀려서, 그러니까 빨리 풀어. 맞아. 너 수현이 오늘 왜 이렇게 이뻐지? 이거 확통도 다 맞고 막 얘 자제도 시키고 막 푸세요. 했어?
잠맨? 뭐야? 왜 레벨 2 다 안 돼 있어? 아, 지난 시간에 했구나. 지난 시간에 결석했구나. 이거 오늘 올라왔던데요. 그래. 다시 들어. 깜짝 놀랐네. 지난 시간에 안 온 거 까먹었어. 재미나? 아까 스케줄 열심히 썼더만. 저기요? 이 싹퉁 바가지. 왜요? 응? 네. 여기 많이 부었어? 아니야, 딱 보니까 부었어. 저 눈썹이 좋죠. 째자. 오늘따라 조금 못생겼어요. 아우 씨. 근데 쌤 조금 미모를 조금 빼야 돼. 약간 살짝 좀 줄여야 돼. 너무 잘생기면 조금 공부에 집중도 안 될 거고 애들이. 웃기지 마. 웃으니까 여기 아파. 맞는 말만 하는 자다가 맞은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진짜로? 누가 집에 와서 때렸나? 저희요. 광대만 집중적으로 조사놨어. 진짜 아파. 근데 생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물 한잔 하고 자긴 했는데 때려도 이렇게 근데 물 한잔 하고 잤는데 거의 무슨 바닥을 광대로 지탱하고 잤나 봐. 어떻게 이렇게 아파? 아니, 이거 나름 베개고 이불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렇게 아픈 게 말이 되나? 물 마셔서 그래. 웃어봐요. 웃으려며. 이쪽으로. 웃을 거면 이빨 8개씩 보이면서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6개밖에 안 보여요. 10개 아 미친. 아, 이거 또 영상 촬영됐겠다. 자, 얘들아, 그러면 시간은 좀 충분히 준 것 같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7번과 8번이 둘 다 유사한 문제죠. 독립시행 문제인데 결국에는 어떤 시행을 몇 회를 반복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나와야 이 결과에 부합하냐를 체크해보는 문제잖아. 그래서 7번 문제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점 위에 지금 P가 위치해 있고요. P는 이동할 거예요. 그쵸? A라는 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P가 어떻게 될 거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3만큼 갈 거야. 그러니까 한 번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또 나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올 거야. 또 나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오고 또 나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올 거야. 근데 시계 방향이 아니니까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걔가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갈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4 이하가 나와서 하나, 둘, 셋 했어. 근데 그 다음에 5 이상이 나와서 하나, 둘 이렇게 복귀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생으로 계산하려면 너무 어려울 테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체 내가 총 9번을 반복했어. 그러면 막 하나, 둘, 셋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 둘 복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 이게 막 섞일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다시 한번 A라는 점 위에 9번 시행 끝에 위치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같은 시행을 할 거고 매번 확률은 똑같을 거야. 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항상 3분의 2입니다. 매번. 그리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3분의 1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쵸. 사건 A가 있고 A 여사건이 있을 텐데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매번 독립적으로 3분의 2로 고정되어 있고 A 여는 3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 시행을 동일하게 9번 반복하는 거 아니야? 독립시행이죠.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9번 시행 중에서 4 이하의 눈이 R번 나왔으면 당연히 5 이상의 눈은 9-R번 나올 수밖에 없죠. 그치? 둘이 합치면 9번 돼야 되니까. 그럼 내가
R번만큼 4 이하가 나오면 시계방으로 3칸을 이동하는 걸 R번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얘를 다 합쳤을 때 이동한 거리는 한 번 나오면 하나, 둘, 셋, 3칸 이동한 거고, 2번 나오면 3칸에다가 하나, 둘, 셋, 6칸 이동한 거잖아. 3번 나오면 하나, 둘, 셋 해서 9칸 이동한 거고, 4번 나오면 12칸 이동한 거니까 R번 나오면 플러스 3R만큼 이동을 했겠지. 이쪽이 플러스라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쳐보자고. 알겠어? 그러면 내가 9-R번만큼은 시계 반대방으로 2만큼 이동했을 테니까 시계 반대방을 음수라고 따지면 마이너스 2, 9-R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만큼 이동한 거랑 얘만큼 이동한 게 합쳐지시면요, 결과적으로 나는 5R-18번 이동한 거 아니야? 4 이하의 눈이 R번 나오면. 근데 A란 친구가 결과적으로 다시 A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몇의 배수만큼 움직여야 돼? 4의 배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반대도 가능하죠?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마육, 마치, 마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위치가 얘가 결국 4K, 4의 배수다. 근데 꼭 양의 배수는 아니고 음의 배수여도 상관이 없다. 그치?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도 그 자리니까. 아, 그러면 5R-18이 지금 R이 0부터 9까지 가능하잖아. 왜? 총 9번이니까 4 이하가 0번부터 9번까지 가능하니까. 근데 걔가 4의 배수인 4K만큼이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따져보는 거야. R에다 0부터 9까지 대입할 수 있는데 얘가 4의 양의 배수 또는 음의 배수인 게 몇 번 나올까?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R에다 0을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8. 안 되죠? 1 집어넣어도 안 되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괜찮죠. 아, R이 2인 거 괜찮네. 3 들어가면 안 되죠. 4 안 됩니다. 5 안 되고요. 6 들어가면 12니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7 들어가면 안 되고, 8 들어가면 안 되고, 9 들어가도 안 돼요. 4의 거듭제곱이 안 나와. 아니, 4의 배수가 안 나와.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한번 들어주시죠. R이 2번 나왔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오른쪽 3칸 가는 거를 얘가 2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7번은 마이너스 2만큼 갈 거야. 그럼 봐봐. 오른쪽 3칸을 2번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일단 C의 위치에. 맞아? 이제 마이너스 2만큼 7번 움직여 볼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7번 가니까 A에 위치하잖아. 그치? 근데 얘가 방금 순서대로 이렇게 2번 먼저 가고 그 다음 7번이 연속 나올 건지 아니면 섞일 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독립시행으로 섞어줘야 되죠. 아, 따라서 R이 2번 나오는 경우랑 R이 6번 나오는 경우가 가능할 텐데 R이 2번이란 얘기는 총 9번의 시도 중에서 2번만큼 발생할 거야. 누가? R이. 그럼 3분의 2의 확률을 가진 애가 총 2번이 반복될 거고 3분의 1을 가진 애는 7번 반복될 거니까 얘가 R이 2번일 때의 확률이 되겠지. 그 다음 R이 6번째일 때 6일 때의 확률은 9번 중에 6번 나올 거야. 누가? 3분의 2의 확률을 가진 애가.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애는 3번 나올 수밖에 없다. 총 9번이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얘를 계산하시면 3은 결국 9번 밑에 곱해지고요. 9C는 36이고 2의 제곱이 4기 때문에 36 곱하기 4로 써놨어. 그 다음 얘도 3은 9번 밑에 곱해지고요. 2는 6번, 9C 3이 계산했는데 84기 때문에 84 곱하기 2의 6승이야. 이 둘이 잘 더해주면 되죠. 더할 건데 잘 묶어볼게. 얘를 다시 쓰면요. 3 하나를 약분시켰어. 그럼 12 곱하기 4죠. 근데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3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3의 8승분에 2의 4제곱 곱하기 3을 올렸어요. 얘는요. 3이 얘랑 약분되니까 3의 8제곱 되고요. 얘는 3으로 나누면 28이기 때문에 28 곱하기 2의 6승인데 2의 6승 중에 2의 제곱을 얘한테 준 거야. 그럼 28 곱하기 4가 되죠. 그럼 112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죠. 내가 이렇게 맞춰준 이유는 알겠지. 마지막에 문제에서 9분의 2의 4제곱이라고 그랬는데 3의 8제곱은 9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9의 4제곱분에 2의 4제곱 묶어주면 얘는 3이랑 여기 있는 112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9분의 2의 4제곱이고 앞에는 3 더하기 112인 115가 개수로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계산해 준 거에 불과해. 아시겠죠? 그래서 11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실 거고요.
자, 이 문제를 풀고 나서 8번 문제를 보면 얘 굉장히 유사하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자, 좌표평면 위의 점 P가 원점에 있다. 0,0에 있는 거예요. 흰 공 2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할 건데, 내가 한 개를 꺼냈을 때 걔가 흰 공이면 P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고요. 검은 공이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대. 근데 꺼낸 공을 다시 넣을 거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독립시행이죠. 그치? 꺼낸 공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5번 한대요. 근데 P가 1,0로 이동될 확률이야. 그러면 내가 총 5번을 할 건데, 흰 공이 나오는 경우가 R번 있다고 치면 당연히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는 O-R번이죠. 근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매 회차 5분의 2로 일정하고요. 그치?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다 새로 뽑을 거니까. 총 5개가 있는데 흰 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매번 5분의 3으로 일정하죠. 그랬을 때 흰 공이 R번 나오면, 자, X좌표랑 Y좌표 별개로 볼 거야. X좌표는 흰 공 나올 때마다 1만큼 가기 때문에 흰 공이 R번 나오면 0,0에서 출발해서 R,0으로 가겠죠. R 갈 거 아니야. 한 칸씩 가게 되면. Y좌표는 흰 공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2R이 될 거 아니야. R번이 다 끝나고 나면. 그리고 검은 공이 O-R번 나올 건데, X좌표는 검은 공이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만큼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 놓고 O-R을 해버리시면 되겠지. O-R번 마이너스 1씩 갔을 거니까. Y좌표는 3만큼 이동했으니까 3 곱하기 O-R을 하면 얘가 Y좌표의 이동이죠. 그럼 당연히 얘 R만큼 가고 얘는 이 횟수만큼 마이너스만 갔으니까 얘네들이 더해줘야지 최종적으로 도착한 지점이죠. 그러면 땅 더했을 때 2R-5가 최종적으로 X좌표가 도착한 부분이고, 얘네들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5R 더하기 15가 Y좌표가 도착한 부분이지. 좌표지. 그치? 근데 걔가 몇이어야 된대? 1,0이어야 된대. 그러려고 봤더니 얘가 0이 되려면 R이 3인데 R이 3일 때 얘도 동시에 1이 될 수 있는 게 맞으니까 R은 정확히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흰 공이 총 3번 나오고 검은 공이 2번 나와야지만 얘가 결과적으로 1,0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뭐만 해주면 돼? 5번 중에 3번은 흰 공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중에 2번은 검은 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5C3은 10이고요. 5의 3승 5의 제곱이니까 밑에 5의 제곱이 있고, 2의 3승 8에 3의 제곱 9를 곱하니까 이것만 계산 잘하면 될 텐데 5 하나 약분되죠? 그럼 5의 4제곱만 남는데 5의 4제곱은 625예요. 여기는 2, 8, 9 곱하면 되니까 72 곱하기 2여서 144가 분자에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 다뤘던 마지막 7번, 8번은 그거고요. 그 독립시행 2문제고요. 내가 학교쌤이라면 당연히 독립시행에서는 한 문제 이상 출제할 겁니다. 한 문제는 당연한 거고 2문제까지도 출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특에서 내시겠지. 레벨 3로 낼지 레벨 2를 변형할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레벨 3의 3번도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가 될 거여서, 여러분들 레벨 3 3번 보이시죠? 흰 공과 검은 공이 30개 이상 들어있는 바구니, 비어있는 주머니. 걔도 지금 막 나온 수가 2 이하이면 뭐 주럴 이렇게 해놨잖아.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우면서 매력적인 독립시행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가 학교 시험에서 변형돼서 출제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레벨 3도 곧 할 거예요. 고민이야. 레벨 3 약간 투표 좀 해볼게 얘들아. 그냥 거수만 하세요. 우리 지금 오늘 수업에서 8번까지 땅 끝내면서 이제 뭘 다 끝냈니? 수특의 유제, 예제, 레벨 1, 레벨 2를 시험 범위까지 다 끝냈죠. 중간고사 보니까 확률까지 다 끝냈어. 이제 통계만 남았어. 그러면 다음 스텝이 우리가 이제 마플 시너지, 여러분들 지금 계속 80문제씩 풀고 있잖아. 물론 80개가 숙제지만 40개씩 풀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긴 하죠. 이미 풀어놨을 테니까 40개는, 홀수번은. 여기다 계속 그러면 80개 또는 40개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얘에 대한 질문철도 쌤이 한번 해줘야 돼요. 그쵸? 계속 쌓여만 나가고 있잖아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풀수록에 들어갈 생각도 하고 있어.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레벨 3 수특도 하셔야 돼요.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만약에 아직 역량이 안 되면 이걸 좀 나중에 풀어도 상관없겠지. 수능 연계니까. 쌤 저는 이게 어려워서 한 7월 달에 풀래요. 상관없어요.
레벨 3. 근데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를 중간고사에 녹여낼 건데 내가 무책임하게 야 어렵지? 7월에 해. 그럼 니들 이거 배양돼서 나오면 다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얘도 해야 돼. 얘가 1번이야. 얘가 2번이야. 얘가 3번이야. 나는 1, 2, 3번 중에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지 세 가지를 다 하면 수업이 너무 혼란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건 기출이고요. 수능이랑 평가원은 교육청 기출이죠. 이제 우리 기출도 건드려야 돼. 얘는 수특이고 연계교재고 내신에서 분명히 출제될 수 있는 거고 얘는 내신 대비용 교재가 맞죠. 계속 기본 연습하는 거. 자, 이 중에 복수로 두 개만 선택하고 하나를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뺀다는 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끝내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야. 자, 1번을 빼자. 6명. 2번을 빼자. 3번을 빼자. 3번 아 그래? 3번을 빼도 있네. 3번을 빼자. 그렇구나. 왜냐면 3번을 빼자는 의견이 거의 없을 것 같았어. 왜냐하면 너희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레벨 3를 우리가 풀 수 있는 역량이 되든 안 되든 하긴 빨리 해야 되죠. 왜냐면 얘는 시간 타임어택이 있어. 내신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문제를 풀어낼 역량이 없더라도 외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좀 하려는 선택이 많을 거고, 아까 전에 1번을 빼자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6명이었기 때문에 쌤이 다음 시간부터 기출이랑 레벨 3를 섞을게요. 대신에 이렇게 할게. 레벨 3 문제는 하고 나면 지쳐요. 그러니까 내가 다 풀고 나면 니들이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해질 거야. 물론 그러지 않은 문제도 있는데 때때로는 와 싸발 문제 개 같네 이럴 때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근데 한 단원당 레벨 3는 3문제밖에 없는 거 알죠?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마다 3문제씩 할게. 그리고 그 3문제가 끝나면 풀수업을 할게. 그렇게 둘을 섞어서 수업 시간이 진행을 할게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가 이렇게 해봤자 얘는 며칠 만에 끝나겠니? 한 4, 5일 만에 끝날걸? 그냥 단원 자체가 그렇잖아. 한 번에 3개씩 하면. 니들 책을 한번 봐봐. 레벨 3는 3문제밖에 없는데 단원이 한 4개밖에 없지 않아? 시험 범위까지? 봐봐 잠깐만. 지금 맨 앞에 보면 여러가지 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확률의 뜻과 활용, 조건과 확률 4개 단원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각자 레벨 3 3문제씩 있죠. 그럼 총 몇 문제야? 12문제. 내가 매일 3문제씩 하면 4번 수업이면 끝나. 그러고 나면 얘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다시 풀면서 정리하시고 1, 2번을 병행해서 갈게요. 시너지 질문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혹시 또 다른 건의사항이 있거나 하면 쌤한테 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쌤, 저는 혹시 이게 너무 어려운데 다른 것 좀 하고 있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정도는 다 괜찮아. 그래서 그런 거 일단 괜찮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쌤이 변태 취향에서 나 그거 가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원장님이 다 조사해 오래. 나도 회사원인 거 아니야. 이해 좀 해줘. 가서 제출해야 되니까 쌤한테 다 좀 보내주세요. 국, 수, 영, 탐, 점수, 그 다음에 수학, 틀린 문항 번호 쌤한테 보내주시고, 아까 이미 한 4명 정도는 보냈어. 집에 가서 확인해서 보내야 되는 애들도 집에 가서 오늘 꼭 보내줘. 내가 아니면 윤호쌤이 계속 겐톡할 거야. 일단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 오늘 3월 모의고사 해설과 수특 레벨 특까지 전부 다 끝냈습니다. 자, 복습 잘 해오시고 숙제쌤이 다시 올려드릴게요. 안녕. 여기 부었어요.